길벗의 도시 이야기. 현아이고요. 오늘은 책방전 속 한 구절로 문을 열어보려 합니다. 매일 새로운 책들이 태어난다. 그 책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다. 하지만 수많은 책들 속에서도 눈에 걸리는 운명 같은 책은 꼭 있게 마련이다. 나는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사람이다. 그 발견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 책 속에 발견하는 책이 아니라 삶 속에서 발견하는 책. 내가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에 따라 발견하는 책은 달라진다. 그래서 나부터 잘 살아내야 한다. 내가 먼저 용기를 내고 내가 먼저 희망을 이야기하고 남을 돕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것이 책과 연결된다. 겁먹지 말자. 나는 할 수 있다. 내일은 내일의 책이 떠오를 테니. 여러분 어떠세요? 책이라는 단어를 하루나 순간으로 바꿔 읽어봐도 충분히 가슴에 와닿는 문장이 되지 않나요? 이 책방전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고단하고 지친 삶에도 누군가 추임새를 넣어준다면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권유처럼 말을 건넵니다. 잘 웃고 잘 울고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는 그런 자신을 한번 만나보실래요? 오늘 도시 이야기는 책을 통해 자신의 삶을 천천히 되돌아보고 중심을 세우고 있는 이지선 책방지기의 이야기와 그 문장들로 문을 열어봅니다. 유효의 민들레를 들으며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 가요. 같이 갈래?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매일 기다려요. 난 웃을게요 많이. 그대를 위해 많이. 많이 웃을게요. 나는 아직도 가끔 그 풀 숲에 숨어 있는 것 같아. 우리 손잡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은 안아줘요. 왜 자꾸 놓아주려 해. 놓아주려 해. 바람처럼
어디 가는데? 같이 가줄래? 길벗의 일침. 그린워싱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녹색 분칠이라고 바꿔 부를 수 있는데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서 친환경적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고 사전에서 정의하고 있군요. 정유회사가 화석연료를 소비시키는 주체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끌어다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이 이런 일을 하는데요. 거짓 친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도시들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이를테면 충격로와 그 근처에서 벌어지는 일도 비슷한 경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몇 년 사이에 차도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보도블록 형태의 포장으로 바뀐 걸 아실 겁니다. 이 일을 왜 한 걸까라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보행환경을 개선시키는 특화 사업이라고 설명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차도에 보도블록을 깐다고 보행환경이 개선된다?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장애인들의 휠체어나 유모차가 턱없이 길을 횡단할 수 있도록 평면을 맞춘다는 기법이 동원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접근은 매우 선진화된 도시들에 만들어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충격로에서 이런 기법이 유모차가 턱없이 오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도 위에 차를 올라가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오래전부터 지적했습니다. 제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중심이 없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건 시민들과 상의하지 않고 몇몇 사람들이 쉬쉬하며 도시를 가지고 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행환경을 들어 숭고하게 말하지만 토목사업자들의 매출 실적을 올려주는 사업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5월부터는 이와 관련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교통 분야에 집중해서 풀어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아가 읽어주는 사진 한 장. 오늘은 오랜만에 사진 한 장 코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게스트가 들고 나온 사진 한 장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지금부터 읽어드릴 테니 눈을 감고 머리와 가슴 속 상상력을 활짝 펼쳐 함께 감상해 보시죠. 네, 20, 30명쯤 되어 보이는 시민들. 대부분 40에서 50대쯤 되는 분들로 보이네요. 각자 글자가 적힌 종이를 들고 서 있는데 잘 살기 위해 책 읽자, 책큐, 땡큐, 책, 힘이다 이런 메시지들이 보입니다. 사진의 왼쪽 벽면에는 책이 가득 꽂힌 서가가 있고요. 그 앞에 사다리도 놓여 있네요. 건물의 천장이 꽤 높은 것으로 보이고 뒤편에는 어두운 시간을 비추는 듯한 넓은 창이 보입니다. 그 창에는 책장의 모습이 반사되어 마치 책들이 또 하나의 풍경처럼 겹쳐 보입니다. 이제 사진 속 이야기를 들려주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프닝에서 인용해 드렸던 그 인상적인 문장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그 문장에 실린 책방편 저자 소개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지선 씨에 대한 소개 글이에요. 광고 카피라이터로 서울에서 20년 넘게 밥벌이를 해오다 2017년 가을 고향 전주에 내려와 잘 익은 언어들이라는 동네 책방을 열었다. 거대 온라인 서점을 라이벌 삼아 경쟁 중이며 책이 아닌 인생을 판다는 각오로 책방 일을 하고 있다. 잘 익은 언어로 글을 짓는 작가와 그 언어들에서 힘을 얻는 독자를 연결해주는 것이 책방지기의 임무라고 믿는다. 감칠맛 나는 그림책을 읽어주는 책방 할머니로 늙어가는 것, 그게 꿈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오늘의 초대 손님, 잘 익은 언어들의 책방지기 이지선님을 모셨습니다. 이지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저 우선 간단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인후동에서 네. 인후동이지만 이제 거북바우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공간에서 네. 그 책방 잘 익은 언어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지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뭐 앞에 소개에서도 나왔지만 이 카피라이터로 일을 하시다가 네. 전주로 내려와서 책방 주인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책방 주인이 원래부터 꿈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네. 서울에서 이제 원래 상경을 했고요. 고향이 전주니까. 네.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면이 있어가지고 네. 고향에 잠시 이렇게 이제 내려와 있다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여기 고향 전주에서 살기가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뭔가 같이 육아도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사실 처음에는 뭐 작업실 겸 책방을 좀 생각을 해서 네. 이렇게 본격적으로 책방지가 될 줄은 몰랐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니까 참 책방만에 주는 그런 매력을 좀 느껴가지고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는 그냥 예. 그 책 좀 많이 놓고 이제 작업하는 공간으로 약간 생각을 하셨던 거죠. 처음에는 그렇죠.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책방에 관련된 책들을 보다 보니까 네. 책에 손님이 많이 없다고 물론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많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비어 있는 시간에는 이제 투잡, 쓰리잡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했는데 해보니까 모든 일이 그렇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않죠. 네네네. 네, 어떤 공간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손 가는 것도 많고 또 예. 손님이 찾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울 수가 없고 네, 맞습니다. 그 시간에는 내일을 못 합니다. 맞습니다. 이 그거를 일과가 끝나고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이렇게 소개글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책 구매는 온라인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네. 서점들이 많이 사라졌었죠. 네, 그래서 책방 뭐 동네 책방 특히나 이런 일반 서점도 아니고 동네 책방을 연다는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책방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펼쳐가야겠다라고까지 마음먹기까지가 아마 많은 고민과 어떠한 고려할 사항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 선택 승산이 있어 보이나요? 사실 그러니까 네. 책방 사실 1년, 2년 그 차에는 네. 거의 네. 수익이 없다시피 했어요. 그렇죠. 월세 조금 그냥 내는 걸로 이렇게 만족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네. 하다가 제가 알기로도 카피라이터 일을 한 거 네, 가지고 맞아요. 책방에 계속 부었던 걸로 알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있거든요. 이제 뭐가 저를 계속하게 만든 힘이었냐면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책을 사러 오시잖아요.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소수의 손님들이 네네.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한테 주는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제 음. 좋은 책들을 오히려 저한테 더 알려주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좋은 감정들 또 저보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배우는 것도 제가 더 있어가지고 네. 이렇게 오는 손님들 때문에 할만하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었잖아요. 모두가 네. 그 시기에 이제 몇몇 분이 제가 이제 그때 너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이 책방을 그러고 있을 때 문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진짜 해주시면서 그 험한 시기에 책을 주문하시고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멀리까지도.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었구나. 네. 그래서 그렇죠. 코로나 때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공공의 영역에서 문을 닫고 있어서 이 민간의 공간들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더 사랑받았던 이런 부분들도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다른 데가 문을 상당히 많이 맞아요. 닫아서. 네. 뭐 그런데 이제 이 책방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라고 쉽게 생각을 못 하고 예전에는 뭐 참고서나 문제집 그쵸. 이렇게 파는 게 저도 책방보다는 서점이 더 맞아요. 익숙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잘 익은 언어들에서는 북 콘서트나 강연 뭐 이렇게 또 다양한 어떤 책 모임 이러한 것들 열리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사고 파는 곳을 넘어서서 더 넓은 의미의 공간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이제 좀 책방 잘 익은 언어들
어떤 공간이다라고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준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외국도 다 인터넷 서점들이 생기면서 작은 서점들이 다 거의 문을 닫게 되고 네. 그러면서 참고서는 팔지 않는 어떤 취향이 담긴 독립 서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네. 사실 저도 거기 그런 곳을 다니면서 책방이 주는 매력을 알아서 이제 문을 연 것이기도 한데 네. 잘 익은 언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슬로건이 위로와 공감의 책방이에요. 여기서 위로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따뜻한 그런 느낌도 있지만 뭔가 위로가 저는 어떤 막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도 위로지만 그냥 혼자 조용히 있다가 가도 이 공간에서 뭔가 좀 용기가 생겨서 나가는 곳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책방지기랑 어떤 대화를 통해서 그럴 수도 있고 책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책방 안에 적힌 어떤 글귀 문장 하나를 통해서라도 네. 그런 영감이나 그런 기분을 받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도 서점이라는 곳이 꼭 책을 사가고 팔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좀 지친 날 와서 좀 힘을 내고 갈 수 있는 어떤 공간. 근데 저희 서점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가 네. 사실 좋은 위치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목적을 두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목적. 내가 좀 책이 좀 필요하다. 네. 좀 위로가 필요하다.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찾아오시는 것 네. 같습니다. 이거 방금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거기가 지나가다가 들리기에 좋은 공간이 아니라 그렇죠. 진짜 주민들 네. 외에는 거의 그래서 네. 저는 찾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거기를 찾아가는 이유가. 그랬을 때 잠깐이라도 우리 책방지기의 예쁜 미모를 한번 보고 간다라든지. 그렇게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왜냐하면 이 SNS를 하다 보면은 어디만큼 이렇게 알려야 되고 어디까지 네. 내가 또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나 이런 물론 안 하는 곳들도 있지만 이렇게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되는 매일의 어떤 치열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SNS 통해서 보고 많이 찾아가잖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이런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 혼자 네. 우리 책방지기 SNS를 열심히 보고 혼자 가까운 사이 같은 거야. 맞아요. 친근하고 그쵸? 괜히 막. 친근하다고. 인상에 또 친근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네. 장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네. 좀 이렇게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편한 저희 단골 선생님께서 네. 뭔가 이렇게 우리 책방의 가장 좋은 점을 뭐라고 생각하냐. 저는 네. 막 큐레이션이나 이런 멋진 단어가 나올 줄 알았더니 편한 거라고 얘기를 그게 하실 최고죠. 최고인데 네.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와서 그냥 네. 편하게 있다 갈 수 있는 공간. 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의외로 도시 안에서는 편하게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의외로 드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카페를 가는 이유가 내가 이만큼 음료를 사기 때문에 이 음료를 마시는 만큼은 내가 편하게 공간을 맞아요.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예,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런 책방처럼 이제 약간의 동네 커뮤니티처럼 뭐 지역의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어요. 동네보다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는 거는 저는 매우 큰 그 칭찬이지 않을까라는 네, 그래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가끔 불편할 때도 있지만 네. 어쩌겠습니까?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니까 그 본인 해야 할 일도 있는데 맞아요. 와서 한 번이라도 더 말 걸고 편하니까 얘기 조금 나눴으면 좋겠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네. 기가 좀 덜 빨리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네. 하니까 네. 아유 다행이네요. 네, 아유 체질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뭐 그 잘 익은 언어들은 제가 옆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좀 맞아요.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열렸거나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행사나 뭔가 소개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뭐 혼자 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하고 함께 파트너를 할 수도 있고요. 예,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책방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네. 북토크를 항상 준비를 맞아요. 해요. 네. 사실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일 경우도 많은데 네. 4월에는 이제 또 4월이 이제 세월호라든지 뭐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제가 요번에는 용산 그 이태원 참사 때문에 네. 그 책을 기록한 청년 기획자가 있어서
그분하고 출판사를 모시고 한번 북토크를 진행을 했고요. 네. 이제 5월은 워낙 행사가 많은 달이라 그렇죠. 제가 아직 잡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 너무나 바빠서 그냥 네. 있기도. 그래서 6월 달에는 최원형 작가님이신데 이제 생태 환경 운동가세요. 아마 네. 환경연합에서도 불렀던 걸로 네. 기억을 어. 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네. 북토크가 잡혀 있어서 새활용 센터에서 장소를 대관을 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아, 조금 그래요? 더 사람을 좀 많이 모아 보려고 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6월 달에 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좀 갔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SNS에다 항상 SNS나 또 이제 여러 또 그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할 텐데 네. 한 6월 초쯤이나 이제 5월 말에 이제 음. 그때 모객을 좀 시작하려고 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5월 달에는 뭐 어린이날도 있고 맞아요. 어버이날도 있고 진짜 어마어마하게 쓰쓰는 제가 날, 좀 미안한 게 정말. 가족의 달인데 책방에 매여 있게 돼요. 좀 그래서 이번에 5월 8일 날은 네. 제가 좀 맡기고 아. 저희 이제 네, 좀 그러셔야죠. 가족을 위해서라도 아, 좀 시간을 네. 빼보려고 합니다. 아, 네.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네. 어머님께 제가 여쭤볼 겁니다. 네. 우리 지선이가 시간을 뺐는지. 예. 네. 전에 그 자전거 여행했던 작가 모신 적이 있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상당히 기억으로 많은데 예. 이를테면 이렇게 비용도 좀 수반이 될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예. 좀 준비할 것들이 많은데 네. 이게 그 책방지님 혼자서 가능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혼자 이렇게 지금까지는 아직은 운이 좋아서 어찌저찌 이렇게 됐는데 거의 북토크 오신 분들이 많이 도와줘요. 아, 그 같이 오셨잖아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네, 끝날 때 보면 같이 다 의자 그렇죠. 접고 있고. 네, 일찍 온 사람은 의자 피고 있고. 네, 맞아요. 그게 끝나고 조금 갈 때는 의자 같이 이제 접고 제가 정리하고. TV 이렇게 막 TV도 선 다 꽂고 그래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카운터에서 계산도 손님이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약간 그래서 일종의 할수 어떤 있었죠. 그 커뮤니티가 저절로 네. 그 형성이 된 거네요. 여기서 네. 한 가지 자랑을 하자면 저희 네. 손님이셨던 이제 권진희 작가님이시라고 네. 그분이 곧 책이 나와요. 제목이 여기 한번 모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주 그렇죠. 분이세요? 언제라도 전주예요, 제목이. 그러니까 언제라도. 여기 와야 돼요. 아, 왜냐면 전주의 곳곳을 네. 또 소개를 한 책인데 거기 이제 저희 책방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구나. 저희 책방이 나온 그 이름을 우리 책방이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근데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감사하죠. 그래서 길번님과 현아님도 네. 현희님도 네. 충분히 우리 책방이다 생각하시고 자주 좀 오십시오. 네. 저는 요즘에 자주 가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지난주에도 네, 갔다 맞아요. 왔습니다. 네. 저희 그 인턴 계시더라고요. 인턴 얼굴 네. 보고 왔는데요. 네. 근데 그 이 잘 익은 언어들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뭐 기관이나 시설하고 파트너십으로 뭔가 같이 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북토크나 이런 것에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10,000원씩 조금씩 받아서 맞아요. 강사비를 맞아요. 그 중에 조금 그거를 드리는 거예요. 차비. 네, 차비로.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사전에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맞아요. 하는데 만약에 이게 지원 사업의 형태나 이렇게 되면 지속성을 담보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고민 안에서 오시는 이제 강사분들한테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렇지만 이분들도 책방의 현실이나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또 흔쾌하게 또 맞습니다. 오시는 것 같고요. 잘 익은 언어들이 전주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돌려서 얘기가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나도 거기 알아. 그리고 지난번 원주에서 다녀가셨던 네. 분들도 그 중에 친구분 한 명이 이제 자기 갔다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네, 그런 분들의 얘기를 네네. 들어보면 이제 타 지역에서도 상당히 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 그동안의 노력이 성과를 애썼죠. 네. 아이고. 그래도 이제 혼자 너무 계속 애쓰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아플 때 이게 네. 그 같이 하시는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네. 이제 전국 뭐 그게 아니라 이제 SNS가 다 연결해준 인연들이고 네. 전국 책방 네트워크가 있어요. 어, 거기에서 네. 이제 그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전국의 어떤 책방들은 좀 이름을 다 알고 있게 되더라고요. 또. 그렇구나. 네네. 네. 보니까 이게 전국 책방 네트워크도 하시고 또 전주에도
지금도 전주 책방 네트워크가 지금은 있잖아요. 많이 활동은 안 하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네. 책방지기 초기에 만났던 어. 우리 책방지기들과는 자주 보고 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제가 그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주 이 동네 책방들이 모여서 그 문학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지속이 안 되는 거군요. 얼굴 표정을 보니까. 1회와 2회만 하고 네. 지금 아. 뭐 잠시 중단 아니면 그렇구나. 모르겠어 언제 이렇게 부활될지는 네, 모르지만 그렇구나. 애써주신 또 네. 다른 책방지기들이 있어서 어. 이제 다 거의 다 책방 운영을 혼자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일을 겹쳐서 하게 되니까 너무나 힘들죠.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좋은 네. 이렇게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잠시 이제 지금 쉬고 있는 아, 예. 또 언젠가 또 하면 되니까 네, 그게 맞습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맞아요. 또 이제 마음들이 모여지면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도 그때 그 전주의 문학상 동네 맞아요. 되게 책방에서 주는 문학상이라고 하는 그때 것이 신문에 네. 기사도 많이 실리고 네. 그때 하필 전주 네트워크 회장이어가지고 이 인터뷰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근데 그렇게 막 이렇게 일을 벌린 거에 비해서 네. 이해까지만 해가지고 조금 네. 뭐랄까 독자 기다리는 분들한테 네. 미안한 감도 사실은 있는데 네. 그냥 양해를 부탁드리는 네. 거죠. 어쩔 수가 없다. 네. 좀 양해해달라 이렇게. 아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게 또 준비가 되면 네. 준비가 책도 두 되면 번째 거는 안 팔리던데요. 아 그랬어요? 아 첫 번째 거는 많이 팔렸는데 재고가 남아 있어요. 그 마음이 아프셨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더 이게 한 텀 띄어서 그 다음에 이제 준비가 다시 되면 다시 시도해 보면 되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의미상으로 이제 전주에 동네 책방이 굉장히 많아졌고 맞아요. 그들이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어떤 동네 그 지역에 있는 문학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는 정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2배가 된 것 같아요. 그때보다 아. 동네 책방 숫자가 네. 2배가 현재요? 된 것 같아요. 예. 네. 많아졌고 오. 이제 저희가 이제 올드 아, 네, 뉴 책방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벌써 막 후배 책방지기님들께 막 이렇게 막 뭔가 네. 그런 분위기여가지고 지금 몇 년 차이시죠? 제가 벌써 9년 차. 벌써 9년 차. 이제 올해가 8주년이에요. 아, 올해. 8주년. 그 네. 송천동에 계셨을 네. 때가 그렇게 벌써 시간이 네. 그렇게 됐나요? 제가 맞아요. 그때 처음 맞아요. 열었을 때 한번 갔던 네, 것 같은데. 네. 네. 저도 놀래고 있어요. 아, 여기 그러네요.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거북바울에 온 지 2021년에 왔는데 벌써 21년. 4년이 되고 네. 와 좀 되게 확실히 그런데 공간이 이동을 하면서 더 활발하게 좀 네, 맞아요. 활성화를 많이 네, 띈 것 같기는 네. 해요. 공간도 그 전에 너무 작았고, 음. 네. 이처럼 이제 잔류근 언어들에서는 다양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뭐 특히 뭐 어떤 이거는 좀 기억에 남았다라고 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또는 사람 이야기가 있으면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책방을 이렇게 8년간 운영하면서 아까 네. 사실 사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가장 뿌듯한 순간이어서 제가 이 사진을 보냈거든요. 한 장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셨을 때, 작년에 책방에서 이제 동네 책방 운영하면서 우리 책방에서 책을 저보다 더 많이 읽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솔직히 책방지기는 책 읽을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요. 손님 근데- 맞이해야 되니까. 네, 근데 우리 손님들 중에 정말 훌륭한 독자들이 많아서 이제 그냥 존경을 하고 네, 있었죠. 마음속으로. 네. 근데 어느 날 책방에서 책을 추천해 주실 북큐레이터들을 모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고 모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나 다들 좋은 분들이 독자님들이 같이 함께 책방에 책을 추천해 주시기로 해서 그분들의 이름을 책큐님이라고 책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네. 지금 2달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오. 책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책 추천의 분야들이 있어요. 뭔가 소설, 뭐 또 이렇게 뭐 또 어떤 분은 스릴러 분야를 읽고 또 어떤 분은 동화, 그림책, 또 영어 그림책, 생태책, 또 네. 문화 분야 이렇게 다 나뉘어져서 분야를 정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너무 신기하고 좋고 그동안 어떤 같은 책을 읽고 같이 얘기하는 책 모임만 가져봤지 이렇게 책을 또 모여서 추천하는 거는 처음이었는데 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요. 각자 그냥 한 어. 권씩 얘기하는데 시간이 2시간이 그냥 가요. 아. 그래서
이 책큐님들의 이 추천한 책들을 항상 이제 2달씩 전시를 하고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코너가 저한테는 너무나 이제 자부심이고 잘했다. 그냥 네. 우리 책방의 가장 큰 재산이 뭐라고 누가 물어보면 이 책큐 코너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무슨 어떤 분들은 이게 다 작가님들이 추천한 책이에요라고 하는데 아니요 다 우리 손님들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오는 그 뿌듯함이 있어요. 우리 다 그렇죠. 여기 전주에 계신 우리 단골 네. 저기 우리 선생님들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제가 말씀하시는 동안 예. 그 사진을 띄워드렸습니다. 네. 네. 이게 초상권이 나오는데. 뭐 어떡하죠? 초상권이 또 이렇게 네. 인데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다 올라간 건데 네. 이때 책큐 토크쇼라는 걸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왜 내가 책을 읽는지 네. 그런 얘기를 가지고 1시간 좀 넘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저는 이때 이것 때문에 홍보하다가 정말 거의 기절할 뻔했거든요. 모객뿐만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기록을 다 했긴 했어요. 네.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얘기들이 많이 오갔고 이때 오셨던 분들이 너무나 이제 큰 박수를 해주고 가서 네. 책을 안 읽는 시대지만 책을 네. 읽음으로써 이분들의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그 시간 동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잘 전달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되게 좋았습니다. 네. 보니까 어쩌면 잘 익은 언어들의 어떤 브랜드 네, 프로그램. 맞아요. 네. 진짜 그럴 그렇게 수- 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다른데 이런 프로그램이 별로 없으시죠. 그러니까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작가들이 큐레이터로 그쵸. 등장하는 경우들이 많지. 보통 예를 들어서 해마다 네. 신년에 막 이동진 그 책방 뭐 평론가 책 평론가 그분이 막 책 읽고 추천하면 막 사실 그게 베스트셀러 막 오르고 이러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네. 이렇게 우리 손님들이 추천한 책을 더 믿음 가게 이렇게 또 구입해 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시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이 책큐 분들이 전시를 하시고 음. 자기가 읽었던 것을 또 기록하신 내용을 그대로 일반 손님이 볼 수 있게 그렇게 전시를 하는 형태도 정말 멋있던 맞아요. 것 그분들의 같아요. 책이니까 그게 네. 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작가라고 하면 넘사벽이잖아요. 우리가 네. 이렇게 왠지 작가라고 하면 우러러 보는 이런 느낌인데 조금 더 일반 사람이다 이렇게 책을 읽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맞아요. 그런 부분들도 네. 있고 네, 이런 이제, 생각이 예. 듭니다. 이게 사실 씨앗이 된 게 네. 독자전이라고 우리 책방에 가장 큰 그 네. 우리 독자분이 계세요. 네. 우리 김동욱 선생님이라고 그렇죠. 저 네. 다음으로 유명하신 분이세요. 김동욱 선생님의 책 읽는 그 책과 그다음 독서 노트 네.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거를 저희가 4번째 4회까지 이렇게 전시를 하다가 이제 책큐 코너로 조금 옮긴 게 있죠. 네. 이제, 그래서 네, 맞아요. 변화 발전되는 맞아요. 느낌이 그랬던 있어요. 것 그리고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좀 더 짱짱해지고 음. 적어도 잘 익은 언어들을 찾는 이제 주 단골 고객의 수준이 이 정도야. 우리 라고 하는. 말씀을 되게 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요. 그런 네, 게 맞아요. 그 사람들이 물론 저희 책방지기를 보고 싶어서 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맞아요. 그렇게 찾게 되는 네. 이런 부분이 그런 저희 분위기가 충분히 가능하실 것 책방에 같아요. 네. 동욱쌤 팬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역시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책 내신 그 권진희 작가님 팬들도 네. 있고 재밌어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네. 저 김인턴 팬도 이제 생겼거든요. 저 없을 때 와요. 그분들은 저를 아니, 젊은 세대인가요? 네, 그래서 아. 그런데 그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않게. 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점점점 존재감을 좀 차라리 떨어뜨리면서 그냥 네. 이렇게 아까 말했지만 우리 책방이 될 수 있게 누구나 여기 오면은 주인의식을 좀 가질 수 있게. 네. 책이 삐뚤어져 있으면 좀 세우고 가고 네. 뭔가 다른 손님이 좀 험하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느낌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좀 이지선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넉넉하게 생긴다고 하면
좀 힘듦도 네, 맞아요. 무거움도 어깨 무거움도 약간은 그것 내려놓을 수 있지 때문에 않을까. 버텼죠, 사실은. 네. 뭐 이렇게 제가 뭐 하지만 책방하면서 통장 안 보는 거는 통장 보면 뭐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힘을 얻어서 다시 하루 또 문 열고 하는 게 모든 자영업에 비슷할 것 같긴 해요. 네.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렇게 그래서 저도 이거 책 파는 것도 다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자영업자 책 이런 그런 분들 저 포함해서 마음을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힘들죠. 늦게까지 네. 문 여시는 어떤 서점들 네. 보면서 이제 제가 따라할 수 없는 존경심도 생기기도 하고 네. 좀 이렇게 겸손해져야 되겠다. 여전히 네. 너무나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오래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그런 분들 만나서 막걸리도 마시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좀 더 나이가 들고 한 10년 채우고 네. 아니야 하고 싶을 때 그냥 바로 하세요. 그럴까요? 네, 뭐 삐삐 칠까요, 10년 뒤에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냥 하고 그래야지 스트레스도 덜 받고. 어. 근데 이처럼 동네 책방이 사실 운영이 힘든데 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 괜찮으셨어요? 지금요. 네.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오늘도 사실 그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한테. 근데 책방이 오시는 손님만 네. 기다릴 수는 없고 열심히 납품도 알아봐야 되고. 네, 학교로 납품하는. 네, 저는 충분히 이걸 오히려 제가 이 책방을 즐기고 유지를 하려면 영업적인 마인드도 필요하다고 봐요. 네. 솔직히 그게 쉽지는 않지만 이제 마음은 장착이 돼 있는 편이다. 이제 네. 그렇게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서 좀 문제긴 하지만 좀 더 열심히 다녀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은 서점들에게 인터넷 구매보다는 적어도 전주에 있는 지역 기관이라든지 학교에서는 작은 책방들 근처에 있는 네. 책방들한테 좀 이렇게 주셨으면 주문을 그럼 좋겠다. 좀 예전보단 늘었죠. 책방으로 하려고 많이 하는 게. 늘었어요. 많이 네. 늘었. 뭐 만약에 그 학교에서 이제 책 구입을 100%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중에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한 50%? 글쎄요.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러면 아직 너무 아직 빙산해. 멀었네요. 전주에 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많죠. 숫자. 근데 저희랑 거래하는 지 이렇게 몇 개 안 돼서 그러게요. 아직도 많이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 네. 아까 뭐 네. 전국적으로 책방계에서만 유명하고 그렇지 않아요. 행정실에서는 전혀 네. 잘 익은 언어들입니다. 이렇게 서점입니다. 그러면 네? 뭐라고요? 잘 익은 연어들이요? 연어? 막 이러면서 맛있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발음을 정확하게 네 안녕하세요 책방 잘 익은 언어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네. 내가 이름을 잘못 지었나. 아니 한 번 들으면 사람들이 네. 언어이든 연어이든 네 그래서 네 귀에 예. 그 책 구입할 때 동네 책방에서 어떤 혜택도 좀 있지 않나요? 네네네.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전주에서 싶은데. 지금 2021년부터 시작된 게 네. 책쿵20이라는 제도예요. 네. 그게 이제 도서관 회원증이 이제 네. 전주 시민들한테 발급이 되면은 네. 책을 살 때 20% 할인을 해줘요. 네. 그 책 포인트가 발생이 되는데 예전에는 한 달에 이제 5만 포인트, 5만 원 정도 할인을 받았다면 지금 네. 이제 3만 원으로 좀 줄긴 했지만 네. 그래도 개인이 책 살 때 거의 한 달에 10만 원어치 책 사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네. 그렇게 그럼 20%면 생각하시면 상당하죠. 네. 그 도서관 회원증 네. 있으면 20%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네. 많아요. 네. 그래서 근처에 시립 도서관 가셔서 네. 꼭 회원증을 만들어서 네. 이제 책방에 들고 오십시오. 네. 그러면 책을 좀 조금은 네. 가볍게 살 수 있어요. 아마도 인터넷 온라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쌀 것 그렇죠. 같은데요. 사실 이제 네. 인터넷은 또 10% 할인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송천동에 있을 때는 진짜 와주시는 분들이 왜 올까? 이런 생각도 한 적 있어요. 왜 우리 책방 와서 정가로 사야 되고 인터넷이 더 싼데 버스 타고 와야 되고 막 이런데 그렇죠. 막 네. 너무 제가 고마움에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저도 책을 팔면서 네. 조금 괜찮아 이런 마음이 조금 덜하죠. 죄책감이랄까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는데 참 책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게 먹고 사는 거랑은 또 누가 보면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정신적인 밥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책은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사는 책만을 샀으면 좀 뭐 잘 익은 언어들에서 이 책을 구매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문화적인 관계 맺음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관계 맺음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럼요. 그 책방을 가서 그렇게 사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제가 오늘 이제 길버님과 현아님을 딱 네. 보면 길버님이 평상시 아까 이제 그린워싱 얘기하셨듯이 네. 그런 게 관심이 있구나 하면 어느 날 어떤 책이 딱 나왔는데 그런 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락을 소개를 가죠. 해주시고. 이런 책이 어. 있네요. 그러면은 정말 웬만하면 소개를 또 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 한 권 주문해 주세요. 이게 와요. 그래서 속으로 나 책 잘 파네. 만약 이분이 정원에 관심이 있다. 네. 정원 책이야. 소개를 하는 거죠. 그때 네. 바로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그게 파악해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그분들이 그거를 네.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뭐 그렇다고 뭐 한 달에 한 번 연락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네.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긴 거니까 그렇게 해서 또 책과 연결하면 오랜만에 만나서 또 얘기도 나눌 수도 있고 오늘 또 오랜만에 오신 손님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면서 이제 여자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안았어요. 서로 너무 오랜만이라. 근데 그냥 뭐지 이렇게 안을 수 있는 손님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또 재미있는 동네 책방이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는 이게 지금 한 8년, 9년, 8살 되어서 이 정도로 커뮤니티를 좀 만드셨는데 앞으로는 더 훨씬 활성화된 그러한 네. 커뮤니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그러게요. 가져봅니다. 네. 좀 그 중간에 음악 한 곡 듣고 네네. 갈까 싶은데요. 음악을 이제 두 번째로 선곡해 주신 곡이 있어요. 첫 번째도 선곡해 주셨고 두 번째 지든의 백야를 네, 짙은의 백야. 짙은의 네네네. 백야를 선곡해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가사가 일단 너무 좋아서 어. 자주 듣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나온 지가 몇 년 됐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사실은 알았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좀 힘든 시간에 용기가 좀 힘이 쫙 나는 그런 가사여가지고 백야가 이제 완전 하얀 밤이잖아요. 근데 또 백야만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냥 가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내는 존재가 너였으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한번 같이 들어보려고 이렇게 네.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네.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짙은의 백야 네, 음악 듣겠습니다. 감상. 큐. 너와 내가 떠난 이 알 수 없는 여행 너를 바라보다 잠이 들었는데 밤이 찾아와도 어둠이 내리지 않는 이 꿈 같은 곳으로 날 데려온 거야.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날아가는 새들 길을 묻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직 잠들지 않았네 어둠 속에 묻혀있던 빛나던 이 땅 모두가 꿈 같은 세계로 빛을 내고 있구나 빛나는 하늘과 떨리는 두 손과 나를 바라보는 너의 그 깊은 미소가 난 울지 않을래 피하지 않을래 어둠 속의 빛으로 넌 내게 머물러 여러분께서는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며 목요일 저녁 6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청취자 분들에게 커피 쿠폰을 선물해주는 댓글 이벤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책방지기 이지선 대표님이 역시 인기가 좋으시네요. 그런 겁니까? 네. 네 분이서 이렇게 네. 시작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분이서 딱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대표님께서 네. 이분 중에 네 분 중에 저희가 한 세 분 정도 네. 네, 선물을 드릴까 싶은데요. 혹시 어떤 분으로 추천을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칸도님이 네. 한번 책방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이칸도님만 네. 책방에 오시면 제가 네. 커피를 타드리는 걸로 알고 오! 나머지 세 분 은하님, 민지님, 영숙님에게 네. 커피 쿠폰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에게는 네. 지금 보니까 여자분들인데요. 세 분에게는 그러네요. 커피 쿠폰을 드리고 그리고 안 오셔도 된다. 네. 그리고 이칸도님은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데이트 신청을 또 네, 이렇게 하시는 것 오시면 같습니다. 맛있게 타드리겠다. 네. 뭐 커피 싫어하시면 또 다른 차라도 이렇게 꼭 우려서 맛있게 드릴 테니까 꼭 오십시오. 네. 이칸도 선생님, 네 선생님께는 커피 쿠폰 3장 그 잘 익은 언어들에 맡겨놨습니다. 그러니까 꼭 네. 방문해 주시면 네. 네 그러면 저희 대표님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댓글 열심히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코너는 꼭 오시겠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코너는 옹고지신 전주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잠시 멈춰 있었던 코너인데요. 오늘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안다는 의미에서 옹고지신이라는 코너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코너는 시절이 바뀌고 사람이 달라져도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전주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점들을 함께 나누며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이지선 대표님께서 서울에서 오랜 시간을, 이제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서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고 다시 전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벌써 10여 년 정도 이렇게 맞습니다. 넘게 네. 된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외부인의 시선으로 전주를 왔을 때 이제 떠났다가 들어왔으면 외부인의 시선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또 내부인의 입장이 된 네.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전주를 바라보게 된 지금 전주라는 도시가 대표님한테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이제 좀 이런 부분은 지켰으면 좋겠다. 지켜가고 싶은 전주, 또는 새롭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전주의 모습을 좀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참 이 개발이라는 게 좋은 면에서는 이제 어떤 동네가
좀 더 살기 좋게 되는 거는 좋은 일인데 네. 어떤 면에서는 변하지 않은 거를 제가 바라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벌써 10년이 됐어요. 전주에 온 지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최근에 한옥마을을 가보고 놀랬던 게 이제 좀 많은 변화들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지인들을 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 아니야? 막 정말 네, 이런 느낌이 들 네. 정도로 좀 너무 관광 상품들이 많이 네. 그러니까 한옥마을만의 그런 어떤 풍류나 이런 것보다는 관광지화 된 거가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고요. 네. 지금 전주가 이제 도서관 투어도 하고 책방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책의 도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반면에 저는 전주에 오면 그렇다면 책의 감성을 살린 게 바로 이제 숲이나 정원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책이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책의 도시라고 해서 막 멋진 도서관이나 멋진 책방 이게 아니라 좀 책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어떤 공간들이 좀 더 만들어졌으면 네. 좋겠다 해서 저는 가까이 있는 건지산이나 이런 데 자주 가거든요. 오송제도 좋아하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좀 주민들한테는 가장 그냥 가까이 쉽게 갈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개발이 아니라 잘 보존됐으면 좋겠다. 개발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거북바로에서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사시는데 네. 나무가 없어요. 아, 조금 그렇죠. 거기가 나무가 없어서 정말 어. 여름이면 그늘이 없어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다들 이렇게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약간 산책하기 이런 게 조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주택 왜냐하면 아파트는 단지이기 때문에 어떤 운동 기구나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는 반면 제가 우리 동네를 가만히 보니까 모래내 시장으로부터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아까 여기가 이제 도시 이야기니까 네. 어떤 저희 바로 책방 옆에 계신 이웃 어르신들께서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냐면 여기는 버림받은 동네요 이런 적이 있어요. 오, 왜 인우동 그런 생각- 끄트머리 저는 인우동에 이제 책방이 금암동이라고 다 생각을 하시는데 옛날 KBS 앞 예 주소지는 인우동인데 인우동. 금암동사무소가 더 가깝거든요. 네, 네. 그 금암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제 금암동이라고 네. 인지를 하는데 주소지는 인우동이에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떤 뭔가 있냐면 화분이 이렇게 길가에 놓이다가 어느 지점에서 끝이 나요. 왜냐하면 거기까지만 금암동인 거예요. 바로 옆이 금암동이 걸쳐져 있어요. 근데 인우동 이쪽은 이제 우리 쪽은 네. 안 노는 거예요. 어떤 아스팔트 길도 거기서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네. 어르신이 여기는 버림받은 동네 이런 말 했는데 그래서 약간 근데 서운하다. 약간 그래서 이렇게 그런 느낌을 안 가지게 저는 이렇게 나무 한 그루 그늘을 주는 그런 네. 거 그다음에 어떤 쉼터 그냥 놀이 아니 이렇게 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 있잖아요. 되게 흔하잖아요. 근데 네. 동네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좋은 데만 더 좋아지는 그런 게 네. 보이는 거예요. 네, 보면 그렇죠. 이미 저기는 인프라가 다 있는데 또 뭔가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이게 보여요. 네. 근데 이런 동네는 그래서 관심 바뀐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대신에 우리 동네에는 책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러면서 오히려 운동기구를 하나 놓을까요? 철봉이라도 네. 이렇게. 네. 네, 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해야 될 것들을 그대로 사람들의 어떠한 많은 문화적인 부분들이 담겨 있는 것들은 그대로 좀 보존이 됐으면 좋겠고 또 약간 행정구역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좀 연결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는 부분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저희는 너무나 경계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전주에서 꼭 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네. 행정이라는 게 그렇겠지만 좀 아쉽더라고요. 네, 네. 저도 아쉽습니다. 저희 상당히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은 거의 다 됐어요, 벌써. 그러게요. 오, 네. 와. 저희 대표님 오늘 어떻게 출연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되게 네. 여기도 편안하네요. 방송 재미있었고요. 진짜 책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책큐 이야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또 그런 공간이나 뭔가 사실 그게 없었는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공동체 방송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책방도 하나의 공동체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애써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얘기 길어서. 네. 아니 또 이렇게 나와 주셔서 네. 그렇지 않아도 책방에 동네 책방 전주가 도서관 여행지가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속의 역할을 동네 책방이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동네 책방이 글 좀 써주십시오. 네. 바탕을 마련을 해줬기 때문에 이게 도서관이라고 하는 공공시설 영역까지도 이제 확대가 될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계속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닙니다. 네, 그런 만큼 동네 책방에 대해 전주에 있는 동네 책방에 대해서 도서관보다 저는 더 자부심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중심에 잘 익은 언어들이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바쁘신데 저녁에 안 바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살찌우는 잘 익은 언어들을 정성껏 빚어 사람들을 기다리는 멋진 책방지기 이지선님을 만났습니다. 연어를 익히는 레스토랑 사장님으로 오래 받기도 하는 커피라이터 출신의 이지선님. 그 열정과 꿈을 담은 이야기와 함께 마치 좋은 음식에 와인을 곁들인 듯한 기분 좋은 저녁을 나눈 시간이었죠. 책방지기보다는 이곳 저곳을 다니며 잘 익은 언어들을 찾아다니는 손님이고 싶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직접 요리하는 기쁨을 포기하지는 못하실 분 같기도 하네요. 사람들이 모이고 따뜻하고 좋은 생각들이 오가는 일, 그건 도시라는 공간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 아닐까요? 잘 익은 언어들이라는 책방이 전주에서 그런 역할을 해나가는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지선 책방지기님이 추천해 주신 조준호의 귤꽃을 들으며 오늘의 도시 이야기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디선가 카시아 향기가 풍겨오면 넌 물었지 혹시 귤꽃 향을 아는지. 매년 봄 너의 작은 동네엔 달콤한 귤꽃 향기가 가득했다고. 그랬구나 답하고 캔맥주 한 모금 마시며 넌 이미 눈을 감은 채 깊이 들이마시는 공기에 나도 빨려 들어가 너의 기억이 되고 싶어. 한철 진하게 향기로운 기억은 마치 어느새 사라져버린 어린 시절 같아. 기억하고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다가 떠오르면 잠시 멍해지는 어린 봄에 바라보던 저 달은 여전한다. 우린 왜 이리 변했는지. 우리 밭 감싼 저 돌담길 따라 귤꽃 향 맡으러 가자.